제주도에서 일어난 참혹한 소주빵 50대 여주인 살인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싼 미스테리. 오늘은 풀리지 않는 제주도 소주빵 여주인 살인사건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 사건은 제주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불가사의한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2006년 9월, 가을의 제주도 이곳에서 한 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전엔 잘 없었던 동생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언니가 운영하던 가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가게에서 살해당한 채 여주인인 50대 여성 한 씨가 발견이 되죠. 이후 가게에서 살해당한 언니가 발견되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숨진 채 발견된 가족은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소주빵 여주인인 50대 한 씨였어요. 숨진 50대의 소주빵 여주인인 동생 한 씨가 잠긴 가게 문을 따서 열고 들어가자 한 씨는 이미 숨진 채 발견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미스테리 하나, 숨진 여주인의 몸에는 여러 군데 무언가로 찔린 듯이 보이는 외상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끝이 둥근 것으로 찔린 듯이 보였죠. 혈흔까지 보이는 것으로 보아 타살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범인이 흉기를 사용했다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죠. 미스테리 둘, 숨진 한 씨는 주방 쪽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 씨는 엎드린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하의가 벗겨진 채로 있었어요. 그리고 얇은 이불로 덮여져 있었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러한 상태로 발견이 된 걸까요? 미스테리 셋, 소주빵의 홀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한 탁자에는 술병, 술잔, 그리고 안주 이런 것들이 놓여 있어서 분명 누군가 이곳에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 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오기도 했죠. 범인은 과연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명이었을까요? 미스테리 넷, 소주빵 여주인의 사인은 질식사로 판정되었습니다. 범인이 한 씨의 목을 졸라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렸던 몸 여기저기에 찔린 듯이 보이는 흔적은 이런 외상들은 한 씨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들은 금품을 노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이었을까요? 여주인 한 씨의 숨진 사망 시각은 전날 새벽쯤으로 추정이 되었지만 정확한 사망 시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스테리 다섯, 사망 현장에서 없어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14K 팔찌뿐 아니라 금목걸이, 이러한 귀금속들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범인은 애초에 이러한 금품들을 노릴 목적으로 이곳을 방문했던 것일까요? 혹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곳에 방문했던 것이었을까요? 미스테리 여섯, 이 사건의 범인은 소주빵의 단골 고객이었을까요? 아니면 외지인이었을까요? 한 씨의 소주빵은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근처에 있었습니다. 항구는 그 특성상 많은 외지인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건입동은 외부인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인 동시에 이곳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도 많이 사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범인이 외지인인지 단골 고객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곧 경찰은 범인이 단골 고객, 즉 면식범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 이유는 현장의 상황이었죠. 누군가 술이 마신 흔적이 그대로 있던 점, 범인이 범죄 후 가게 안에 스위치까지 끄고 나간 점, 나가면서 출입문까지 잠근 점은 이 가게 상황을 원래 잘 알고 있던 사람의 범행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나올만 했다고 해요. 만약에 범인이 이 가게를 자주 드나들면서 이 가게의 자세한 상황들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범행을 쉽게 저지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의 범인은 외지인이 아니라 가게를 자주 드나들었던 단골 고객, 즉 면식범, 혹은 소주빵 주인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주변 인물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오게 된 것이죠. 미스테리 7, 이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소주빵의 건물 위층에는 한 씨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주빵 건물 위층에서는 가족들이 어떠한 비명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이 범행은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오게 된 것이죠. 경찰은 곧 소주빵 여주인 주변 인물 70여 명을 샅샅이 수사합니다. 이들을 모두 용의선상에 놓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한 것이죠. 미스테리 8, 소주빵에 있던 탁자와 컵, 술병에서 지문들을 뽑아냅니다. 지문들을 상세히 검출해서 국과수에 의뢰를 맡기게 되죠.
지문들을 상세히 검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범인을 찾아내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경찰은 사망한 한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당시 소주방을 자주 방문했었던 단골 고객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친했던 주변 인물들까지 모두 자세히 수사하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문을 통해서 범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심지어 국과수의 지문을 의뢰해서 감식하지만 감정 불능의 판정이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냉장고에 있었던 차가운 술들을 밖에 두는 과정에서 온도차에 의해서 선명하게 찍혀 있어야 할 지문들이 뭉개져서 흐릿흐릿하게 보이게 된 거죠. 물론 다른 곳에서도 여러 지문들이 나오게 되지만 소주방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시간에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용의자의 지문을 특정해서 찾아낸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도 이용하게 됩니다. 무언가 행적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서 조사를 진행하죠.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결과 죽이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숨진 한 씨의 주변 인물인 70여 명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하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아낼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여러 미스테리한 점들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들만 나올 뿐 결국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이 사건의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루빨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려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